이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GBC 법률 상담의 구도경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운전을 하루에 얼마나 하시는지요? 길게는 몇 시간씩 운전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남가주에서는 운전이 필수인 만큼 많이들 운전하시죠. 막상 교통사고가 나면 막막할 때가 대부분인데요. 오늘은 교통사고 상해 전문 알렉스 차 변호사님 모시고요. 교통사고 시 그리고 상해 시 조언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알렉스 차 변호사님은 저희 복음 방송에 처음 방문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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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 차 변호사고요. LA 쪽에서 한 20년 동안 변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9살 때 미국 와서 한국말이 조금 짧을 수 있으니까는 상해 좀 해주시고 열심히 해볼게요. 네. 자, 알렉스 차 변호사님께서는 이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주로 우리가 이 남가주에 살면서 이민 생활하면서 운전하는 거 정말 필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도 많은 법적인 조언을 구할 때가 있는데 정말 많은 한인분들 도움 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물론 아마 직접 차 사고 안 났으면 아는 분이 차 사고가 났을 거예요. 저도 차 사고 몇 번 났고 우리 식구들도 다 차 사고 나니까는요. 차 사고 날 때는 꼭 몇 개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하고 네. 차 사고 날 때 이걸 어떻게 그거를 먼저 prepare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누구한테 전화 거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디가 갈 것도 중요하고 되게 중요한 게 많습니다. 네. 우리 알렉스 차 변호사님께서는 또 별명이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아는 변호사라고 이제 별명을 만들었는데, 네. 변호하면서 오랫동안 하면은 다 물어보잖아요. 아는 변호사가 있냐, 아는 변호사가 있냐. 그리고 저도 좀 옛날에는 몇 년 전에는 좀 커뮤니티 워크를 좀 해가지고 네. 그때는 커뮤니티 변호사가 좀 알아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아는 변호인만 많이 하고 싶어서 네. 아는 변호사가 찍었습니다. 네, 정말 이민 생활하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많고요. 또 복잡한 일 당할 때 많은데 이때 아는 변호사가 있다면은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죠. 그러면 네. 아는 변호사, 아는 의사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알렉스 차 변호사님께서 아는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니 정말 든든하고요. 자, 그럼요.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실 예정이신가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 교통사고가 날 때는 물론 준비가 안 되고 교통사고가 나니까는 제일 처음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꼭 몸이 얼만큼 아프나 다쳤나 그게 되게 중요해요. 얼만큼 다쳤나가 왜냐면은 특별히 한국 분들은 다쳐도 나 괜찮다, 안 아프다,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 만약 교통사고 나서 앰뷸런스가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앰뷸런스를 꼭 타세요. 근데 우리는 또 물론 앰뷸런스가 앰뷸런스 너무 비싸다, 누가 그 돈을 내나, 인슈런스 없다.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앰뷸런스가 오면은 앰뷸런스가 이유가 있어요. 조금만 차 사고 나면 앰뷸런스 안 와요. 큰 사고가 나면 앰뷸런스가 오니까는 만약 그 앰뷸런스랑 파이어 트러크가 오면은요 꼭 타고 가세요.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나중에 보상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아프면은 그거를 확실히 벌 수가 있고 교통사고 나자마자 안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이틀이 하루 아니면 내일 아니면 다음 날에 나올 수 있는데 그 전에 앰뷸런스 타고 가면은 거기서 닥터들이 벌써 쓸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해요. 아니면 urgent care 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보통 생각했을 때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고 현장에 앰뷸런스가 오면은 타면은 돈이 들어갈 거다. 네, 이래서 안 타시는 네. 분들 많이 계세요. 거의 다 그래요. 근데 그걸 타야 돼요. 타야지 나중에 보상을 받는데 네. 중요한 역할을 하겠군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야지 다른 쪽한테 우리가 얼만큼 다쳤다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앰뷸런스 안 타고 나중에 아프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게 말이 안 맞을 수 있긴 있어요.
우리가 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그냥 이런 생각은 아예 못하고 평소에 알고 있던 생각으로만 그럼요. 앰뷸런스 타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참아야 돼 아파도 네. 뭐 이런 경우 많이 있는데 네. 이렇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께서 앰뷸런스 타는 쪽이 더 유리하다라고 네. 조언을 해주시니까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 물론 타기 힘들죠. 왜냐면 뭐 갈 때도 있고 뭐 애들이 있으면 애들한테 빨리 가야 되고 그렇지만은 앰뷸런스 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군요. 근데 교통사고가 막상 나면요. 그 현장에서 정신이 없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네. 일단 사고가 나면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좀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네. 만약 차 사고가 나서 차가 움직일 수 있으면은 차를 옆으로 움직여서 세이프티가 있어야 되니까요. 뭐 차가 그냥 갑자기 길에서 서 있으면 안 되니까는 그 차를 먼저 움직이시고 만약 괜찮으시면 차에서 나올 수 있으면은 차 네. 나오셔서 사진도 찍으면 되게 좋아요. 아, 현장 사진을요? 네. 오. 사진을 찍어야지 나중에 보면서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말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 그 몸이 괜찮으시면 옆에 봐서 누가 뭐 witness 증인이 있나를 보면 되게 좋아요. 아, 증인이 있으면은 그 네. 증인 인포메이션을 받는 것도 좋고요. 그 사고를 목격한 분들이 계시면 좀 증인 요청을 하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내 옆에 누가 타 있던 사람도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옆에 있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쪽에서는 third party witness가 아니고 네. 뭐 아는 사람이니까는 그런 사람들은 뭐 그렇게 안 치고요. 모르는 사람이 그걸 witness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아, 네네. 증인을 세울 때는 최대한 모르는 사람 쪽으로 하는 게 네네. 유리하겠고요. 예. 그런데 이 차 사고가 났으면은 그럼 현장 사진을 찍으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차를 좀 옆으로 옮겨두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진을 찍고 좀 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만약 그렇게 못하면은 차를 움직이고 찍는 것도 좋죠. 안전한 곳으로 네. 움직이고라도 그 현장 사진을 좀 찍고 그리고 상대방의 뭐 보험 카드를 찍어라. 상대방 보험 카드랑 상대방 그 인슈런스 인포메이션 3대가 인포메이션이 필요해요. 그리고 만약 그 시간이 되면은 뭐 오렌지 카운티는 경찰이 올 수가 있죠. 경찰에 와서 네네. 폴리스 리포트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LA는 거의 안 할 수가 있습니다. LA는 경찰들이 바빠가지고 네. 그냥 차 사고 나면은 그냥 뭐 알아서 하라 그럴 때도 있고 오. 뭐 CHP 하이웨이 될 때는 뭐 물론 CHP가 와서 쓸 수도 있는데 폴리스 리포트 만들면 제일 좋죠. 그것도 폴리스 리포트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경찰이 안 올 수 있는 상황도 대비해서 내가 좀 미리미리 경찰이 오기 전까지 좀 준비를 해야겠군요. 네. 아, 네네. 근데 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상대방의 보험을 좀 확인하려고 해도 보험이 없는 상대방의 경우도 많거든요. 그게 또 특별히 LA는요. 다른 상대방의 보험이 없는 시나리오가 되게 많아요. 네. 왜냐면은 뭐 불법으로 운전하든지 아니면 인슈런스 없이 운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는 UM uninsured motorist라고 네. 직접 policy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policy 만약 우리 인슈런스 policy 살 때 그런 UM을 꼭 집어넣으세요. UM을 꼭 집어넣고 조금 비싸지만은 UM도 좀 비싸지만은 그 UM이 한 5만 불, 네. 10만 불 받으셔야 올려놓으셔야지 나중에 좀 사고가 크게 나면은 거기서 그렇게 받을 수 있지. 뭐 15,000불 같은 거 받으면은요 조그만 사고밖에 안 돼요. 아, 내 보험 상품 안에 UM 그 조항을 넣는 거군요. 네. 아, 나중에 사고를 당했을 시에 상대방이 무보험자면은 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거죠. 네. 네. 근데 그것도 뭐 15,000불보다 한 5만 불, 10만 불 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아, 금액을 좀 올려서 네. 넣어두면 좋겠군요. 그러면 차에 블랙박스 달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교통사고 당했을 때 많이 유리하겠죠? 많이 유리하죠. 우리 그 블랙박스 있으면은 그 대시보드가 있으면은 거의 인슈런스 컴퍼니가 책임을 진짜 되게 빨리 져요. 그냥 블랙박스 보니까는 우리 쪽이 잘못했다 그러면 당장 책임을 지는데 네. 만약 그 블랙박스 없으면 뭐 싸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블랙박스가 그런 건 되게 빨리 돼서 되게 좋더라고요. 네네. 예. 증인이 있는 것보다 어쩔 때는 블랙박스 있는 게 훨씬 네, 낫겠군요. 훨씬 더 좋죠. 어. 근데 그 블랙박스랑 뭐 대시 카메라는
제가 또 레몬법을 하는데 만약 그 레몬법에 들어갈 때는 조금 틀릴 수 있으니까 그건 좀 나중에 좀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이렇게 남가주에 살면서 정말 운전할 일이 많은데 사실 한국만큼은 블랙박스 많이 안 다시는 것 같거든요. 네. 좀 달아두는 게 좋겠군요. 달아주는 게 좋죠. 달아주면은 나중에 정말 뭐 200불밖에 안 하는데 도움이 많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좀 주의할 점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근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되게 그 시간에는 되게 스트레스가 많아요. 네. 왜냐면 교통사고가 뭐 플랜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냥 액시던트 누가 잘못해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때서부터 자동차가 고장나면은 또 자동차를 어디 갔다는지도 모르고 토될 때도 어디 갈지도 모르고 바디샵도 어디 있을지도 모르고 병원을 어디 갈지도 모르고 그 되게 그 스트레스가 많은 시간이고 또 몸이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러면 몸이 아프면 또 일도 못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또 애들도 못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는 그럴 때는 변호사가 있으면은 빨리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면 더 좋겠죠? 전문 변호사는 다 뭐 교통사고 하는데 또 특별히 전문 변호사가 좋은 게 뭐 바디샵도 아는 데도 있고 병원에도 어디 갈 수 있는 데도 있고 뭐 그런 게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좀 법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은 훨씬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고. 훨씬 도움 많이 받고 왜냐하면 우리도 다 이해를 하는 게 교통사고 나는 게 되게 스트레스가 많은 이벤트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1년 만약 그리고 1년 2년 동안 아플 수가 있는 거고. 어쩔 때는 수술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노징탄 뭐 징계가 있으면은 그런 게 되게 큰 케이스가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교통사고 때문에. 네. 그래서 앞서 이 아프실 때는 앰뷸런스가 오면 타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럼 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교통사고가 막상 났는데 내가 그냥 일단 미안하다고 한인분들이 또 영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I'm sorry 먼저 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경우는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서는 뭐 I'm sorry 하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I'm sorry 얘기를 하면은 그럼 내 잘못이라는 얘기고. 근데 솔직히 누가 잘못인 거는 뭐 100%는 뭐 그 대시 카메라 같은 게 있을 때는 어찌면 알겠지만은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Are you okay?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뭐 I'm sorry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잘못을 시인하면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좀 내가 불리해지는 거군요. 불리해질 수도 있죠. 왜냐면은 그 나중에 뭐 내 잘못 100% 내 잘못이 아닌데 그러면 뭐 내 100% 내 잘못까지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캘리포니아는 만약 내가 80% 잘못하면은 그리고 다른 쪽에 20% 잘못하면 그렇게 법으로 나는 80% 잘못이고 20% 잘못이 될 수가 있다고 법으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캘리포니아 주법에 또 그런 법이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전적으로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안하다고는 말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말 안 하는 게 좋죠. 왜냐면은 뭐 잘못했으면 다 나중엔 다 인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했다는 말 자체,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이런 말 자체를 그냥 안 하는 게 좋군요. 교통사고 시에는. 그러니까는 뭐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게 뭐를 형사법은 잘못해도 얘기를 안 하고 변호사를 기다린다. 뭐 그런 건 그런 컨셉트예요. 그냥 얘기를 안 한다 지금 변호사까지 올 때 내 라이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미국 법은 I'm sorry 뭐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돼요.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돼요. 우리 한인분들은 많이 이 내용 모르실 것 같은데 좀 미리 생각을 하고 계시면 막상 그 사고가 났을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통사고 났을 때 이런 점 주의해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그 주의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 풀러튼에서 자동차가 큰 사고가 나가지고 그 에어백도 터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분은 나이가 들어서 앰뷸런스는 안 탔어요.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그 인슈런스 컴퍼니는 이분이 앰뷸런스는 안 타고 병원도 안 갔어요. 근데 또 코비드 때문에 병원도 안 갔지만은 근데 아파도 병원 안 갔으니까는 이분은 클레임이 없다 거의 안 타졌다. 근데 이분은 되게 아파도 그냥 자기는 참고 또 나이가 들었으니까 더 참고 더 병원을 안 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것 때문에 되게 나이가 더 든 것 같고 몸도 많이 못 움직이시고 근데 병원 또 안 가니까는 클레임을 또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시면은 병원에 꼭 가셔야 되고 네. 일을 못 하실 때는 일을 하지 마셔야 되고 네. 그게 그 한국 분들은 저도 이제 듣기에는 뭐 미국 변호사들이 큰 케이스를 하는 변호사들이 얘기하면은 한국 손님들이 좀 되게 좀 힘들대요. 왜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아파도 아프다 얘기를 안 하고 아. 아파도 일을 하고 네. 참고. 되게 참고 나는 또 기독교인들은 더 참을 것 같고 근데 라티노 같은 분들은 아프면은 아프고 아프면 일을 안 하고 아프면 병원 가고 뭐 흑인들도 그럴 거예요. 네. 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를 우리 커트리 틀리니까는 근데 네. 그거를 바꿔야지 미국 커트를 바꿔야지 우리 거는 우리 거 같이 뭐 보상도 받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또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은 받는 게 맞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네. 우리가 돈을 인슈런스를 맨날 내는데 그것 때문에 인슈런스를 내는데 그렇죠. 네. 인슈런스를 왜 내요? 그것 때문에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그게 생각하면 우리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꼭 아프시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그 기록을 만드는 게 또 중요하겠군요. 기록 만드는 게 중요하죠. 아, 보상을 받기 위해서. 네. 네. 이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참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네, 참는 거는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조언도 해주셨어요. 좀 의외의 조언인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SNS 활동을 최대한 줄여라. 어떤 네. 내용이죠? 그 SNS의 활동을 뭐냐면은 아픈 사람들이 젊은 애들은 뭐 아프다고 병원에 계속 가는데 뭐 SNS에 뭐 자기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렇게 보이는 게 좋진 않아요. 아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가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케이스가 있는 것 어떤 사람이 많이 다쳤는데 다친 다음에 뭐 패밀리 트립으로 유럽으로 갔어요. 네. 그러니까 유럽 간 다른 쪽 변호사들은 물어보는 게 그 유럽 가서 사진을 다 보여달라고. 왜냐하면 아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가가지고 유럽에서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놀 수가 있냐. 그러니까 배심원한테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아팠는데 그래서 아파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아픈 사람이 유럽 가가지고 한 달 후에 그렇게 재밌게 놀 수가 있냐. 그러니까는 그렇게 SNS 같은 거를 많이 사람들이 쓰니까는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 변호사가 내 SNS까지 다 확인을 해서 자료를 모은다는 뜻인가요? 첫 번째 찾는 게 SNS를 찾을 거예요. 그래요. 예, 이 사람이 아픈 사람이 뭐를 하나.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SNS 찾기가 되게 쉬우니까는 네. 첫 번째 케이스 파일 오픈할 때 그냥 SNS 같은 거 찾고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인가 찾을 거예요. 아, 그래서 교통사고가 난 이후에는 내가 어떤 SNS 자료를 올려도 그게 나중에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말라 그러고 다른 쪽에서는 인슈런스 컴퍼니는 그거를 꼭 찾으려 그러고요. 아, 이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았지 네. 일반 분들은 뭐 SNS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네. 그냥 생각 안 하고 올리는 건데 교통사고 시에는 정말 주의해야 되겠네요. 정말 줄여야 돼요. 예. 아, 네. 그리고요, 또 변호사의 동의 없이는 의료 정보를 공개하는데 동의하지 말아라. 이런 조언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는 그 변호사 없이 그 힙바라고 그 메디컬 레코드가 되게 미국에서는 또 되게 뭐 비밀같이 중요한데 네. 이거를 그냥 다른 인슈런스 컴퍼니한테 보내주면은요, 그 다른 인슈런스 컴퍼니 이거를 써가지고 이 보상을 내리려 그러는 거예요. 그 뭐를 아셔야 되냐면은 이 인슈런스 컴퍼니들은 이 자기네 잡은 이 보상을 그냥 내리는 게 자기네 잡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교통사고 나서 혼자서 하려면 힘든 게 혼자서 하려면은 뭐 1,000불 2,000불밖에 안 준다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변호사가 있어야지 좀 올라가고 네. 그리고 만약 그게 합의가 안 되면은 뭐 소송까지 해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네. 이 인슈런스 컴퍼니는 첫 번째로 돈을 안 주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 메디컬 레코드를 자기네가 받으면은 그걸 써서 이 케이스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 케이스는 뭐 밸류가 없다. 네. 벌써 그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아, 그렇기 때문에 메디컬 레코드를 되게 조심히 하고 네. 그거를 다른 쪽한테 보낼 때 조심히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의 이 의료 기록을 공개하느냐 마느냐는 좀 변호사랑 상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겠네요. 네, 근데 거의 이거를 메디컬 레코드까지 주려면은 뭐 변호사가 있겠죠.
있어야지 뭐 그렇게 물어보겠죠. 네, 함부로 동의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사실. 동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꼭 알고 계셔야겠네요. 그리고 또 이 보험회사에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클레임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은 그 소송을 하려면 2년 그 사건 난 다음에 2년 동안 2년 within 2 years는 소송을 해야 돼요. 네. 그게 소송 2년 후에 하면은 케이스가 없어지고 디스미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2년이 되게 중요한데 네. 우리도 뭐 가끔 연락이 와요. 뭐 3년 전에 차 사고가 났는데 그럼 3년 전에 차 사고가 나면 전혀 할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리고 3년 전에 차 사고가 났으면 그때부터 계속 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병원에 안 가면은 그냥 케이스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차 사고가 나면은 아프시면은 정말 꼭 변호사 사고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서 변호사님 찾아오는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있어도 그런 케이스는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갭이라고 네. 차 사고가 1월 1일 날 났는데 뭐 6개월 후에 병원에 가가지고 뭐 차 사고 6개월 전에 차 사고 때문에 아프다. 그러면 그게 카우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거의. 몇 주 후도 뭐 힘들 수가 있는데 네. 뭐 몇 달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프시면 당장 병원을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병원을 가서 기록을 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변호사님을 최대한 빨리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리고 많이 요새도 많이 뭐를 못 찾냐면은 그 노진탕 징계 그 머리가 띵하는 거 있잖아요. 네, 뇌진탕에서. 그리고 머리가 띵하고 아니면은 뭐 헤데이크 뭐 머리 아프고 네. 뭐 성격도 뭐 좀 바뀌어지고 뭐 우울증 나고 뭐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거를 되게 와차하고 그것도 트리트먼트하고 그것도 병원에 가야 되니까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차 사고 나서 막 설마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차 사고 때문에 컨커션 받고 브레인 뭐 데미지 나고 네.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것도 되게 와차들 해야 돼요. 네, 이 교통사고라는 게 뭐 그냥 간단하게 아픈 걸로 끝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정말 큰 병으로 또 진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병원에 꼭 가셔서 네, 기록을 받으시고 진단을 제대로 받으시고 네, 그 다음에 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진행을 하시는 편이 좋겠네요. 네, 네. 네, 이렇게 교통사고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물론이죠. 네, 그래도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가 운전 많이 하니까요. 또 운전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요새는 코비드 끝나니까는 프리웨이에서 너무너무 차를 빨리 운전하더라고요. 젊은 맞아요. 친구들이요. 네. 그래서 저도 막 그냥 운전할 때 너무 무서운 게 1년 동안 운전을 많이 안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는 너무 무섭게 해서 운전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교통사고의 확률도 높아졌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항들을 좀 미리 알고 계시면은 네. 막상 그 현장에서 막 머리 아프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네네. 좀 오늘 해주신 조언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또 이 알렉스 차 변호사님께서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레몬법 이야기도 조금 해보면 좋겠어요. 이 레몬법은요, 그 자동차가 새 차가 똑같은 문제를 4번 아니면 safety related 문제를 2번, 그리고 아니면은 1년 반 18,000마일 전에 30일 동안 딜러십에서 고치고 있으면은 네. 레몬법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레몬법 인정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다운 페이먼트, 뭐 드라이브 오프, monthly 페이먼트를 거의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마일리지 디덕션만 빼고. 그러니까는 뭐 만약 1,000불을 한 달에 1,000불 내는데 뭐 1년 동안 탔으면 12,000불인데 네. 그게 레몬법으로 인정되면 그거를 거의 다 받아요. 마일리지만 그게 디덕션이 있는데 그거는 좀 빼고. 네. 그래서 그게 좋은 법이 뭐냐면은 왜 좋은 법이냐면 그게 변호사 비용은 그 차 회사가 변호사 비용을 내고요. 네네. 이 법은 성 베블리 액트라고 알프레드 성이라고 한국 분이었었어요. 1960년도에 네. 캘리포니아 주에서 세네트에서 일하면서 이거를 만든 법인데 네. 레몬법이 또 특별히 뭐가 틀리냐면은 이 좋은 차들이 많이 그렇게 돼요. 그래요? 예, 오. 좋은 외국 차들 뭐 German cars 뭐 비싼 차들이 네, 왜냐면 네. 비싼 차들이 컴퓨터 파츠 많고 뭐 엔진이 뭐 좀 많으니까는 네. 그 좋은 차들이 많이 되고 뭐 한국 분들은 뭐 BMW 뭐 머세디스 포르쉐 뭐 그런 거의 마세라티
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비싼 차들이 레몬법에 적용이 될 확률이 높군요. 네, 한국 그리고 근데 한국 차들 요새는 좀 있는데 뭐 네. 현대나 키아도 있는데 네. 거의 다 German car들이 더 많아요. 아, 그러니까 신차를 사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해서 고장이 나고 네. 뭐 잔고장이 나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장고장 상관 있어요. 왜냐면은 좀 큰 문제가 있어야지 뭐 장고장 뭐 저기서 뭐 여기서 소리 난다 저기서 소리 난다 네. 그런 거는 또 법에서 인정을 안 해요. 왜냐면은 그래요? substantial impairment라고 큰 문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제일 좋은 케이스는 뭐 engine, transmission 뭐 그런 것 때문에 체크 엔진 라이트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체크 엔진 라이트 뭐 그런 거 대해서 아, 그런 게 네네. 제일 빨리 되고 제일 잘 돼요. 그러니까 차에 지금 새로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넘기실 게 아니라 이 레몬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특히 네. 또 좋은 거는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변호사 비용을 그 거의- 차 회사에서 네. 지불을 해준다. 네. 그러면 뭐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좋은 게 아니 또 하나는 더 이 차가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뭐 차 딜러십에 가 있어요. 뭐 3번 갔는데 뭐 10일 동안 있는 게 그런 차들이 많거든요. 네. 저 차도 2년 전에 한 달 반 있었어요. 딜러십에. 네. 그냥 뭐 라이트가 나와서 집어넣으니까는 한 달 반은 갈 수가 있는데 그냥 갖고 가더라고요. 그런 케이스가 많으니까는 그거를 꼭 뭐 차가 오래 있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차가 오래 있으면은 딜러십에 그냥 그거를 레몬법을 써가지고 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 이 레몬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은 네. 또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해서 네. 적용을 또 하고 보상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는 이 교통사고 상해 전문 알렉스 차 변호사님 모시고요. 교통사고 시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의할 점도 알려주셨고 여러 가지 뭐 레몬법 관련해서도 알려주셨는데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또 나누기로 하고요. 변호사님과 연락을 원하시는 분들 어디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자, 우리 전화번호는요. 213-351-3513, 213-351-3513이고 네. 그 웹사이트는 alexchala.com입니다. alexchalaw.com. 네, 이렇게 교통사고 관련해서 또 상해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알렉스 차 변호사님께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대면으로 상담도 가능하시니까요. 전화로 먼저 문의 주시고 예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알렉스 차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 기약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